안녕하세요. 반값보험료 만들기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님 댓글 답변 드리는 Q&A 46편 영상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자, 70대 부모님 간편심사보험 가입하셨는데 가성비가 좀 떨어져 보인다. 근데 이제 어떻게 할까? 보험뿐만 아니라 자산은 조금 넉넉하게 있으신 것 같아요. 한번 제 의견 드려보고 3세대 실비 가입되어 있는데 하필 선택형이 아니고 표준형이다. 그럼 4세대랑 큰 차이 없지 않냐? 전환하면 어떤가?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한번 답변 드려보고 CI보험 30만원짜리 지금 유지 중이시라고 하세요. 금액이 좀 비싸니까 이거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한번 의견 드려보고 또 4,700원짜리 운전자 보험 찾으셨나봐요. 이렇게 가입하면 어떤가? 한번 질문 주셔서 제 관점에서 한번 답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참고를 하시고 방향 한번 잡아보세요.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70대 아버지 일반 실비가 있으시다고 하십니다. 근데 이제 뇌심장 1000만원짜리 5만원, 암진단비 2000만원짜리가 5만원이라고 해요. 그럼 암뇌심 다 해서 10만원 정도 보험료가 들어가네요. 간편심사보험이라서 좀 비싼 것 같습니다. 보장 금액도 적은데 1000만원, 2000만원짜리고 이거를 굳이 유지해야 하나 고민입니다. 1년에 120만원 넘게 보험료가 이제 나가는 거죠. 근데 진단비 1000만원, 2000만원 때문에 이거 끌고 나가야 되는지 어차피 예금, 적금, 파킹 통장 등에 2억 정도 여유 자금이 있다고 하십니다. 혹 병이 생기더라도 1천, 2천 정도 진단비 나오는 게 크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해지하는 게 나을까요?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 실비가 혹시 뭐 1세대 실비라서 80세 만기 그 정도 아닌지 그것도 잘 체크를 해보시고 상황 맞게 여러 가지 공부해 보신 다음에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100세 상품으로 준비하시는 게 일단 좋아요. 그리고 이제 암내심 진단비가 필요하고 실제로 이 정도 준비만 하셔도 70대면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실비가 있으니까. 문제는 건강하실 때 가입을 못 하셔서 지금 간편심사로 해서 보험료가 비싼 상황이다. 그렇게 된 거죠. 제가 봐도 이 정도 금액이면 별 메리트가 특별히 없어 보여요. 이대로 한 10년 납입했다고 치면 12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10년 동안 암, 뇌심 다 걸릴 것도 아니잖아요. 정말 운 나빠서 그 중에 하나만 딱 걸린다 해도 이 낸 돈이랑 받는 금액이랑 거의 뭐 비슷한 수준이거나 큰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서 이득 보기가 쉽지는 않은 조건이다. 그러면 그냥 이 돈 잘 모으셔도 되고 어차피 현금이 한 2억 정도 있으시면 실비보험이 있으시니까 저는 없어도 될 것 같다. 그 정도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도 걱정되면 이 돈을 그냥 병원비 통장 하나 더 만들어서 거기에 넣으셔도 되고요. 어차피 2억 있으시니까 이 2억 정도에서 일부 자금을 아예 병원비 통장으로 만들어 놓고 이 돈은 절대 쓰지 않는다. 병원비 외에는 안 쓴다. 그렇게 관리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적당한 시점에 실비를 100세 상품으로 잘 준비를 하시면 좋겠어요. 실손 전환 제도도 있고 하니까 잘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덕분에 영상 보면서 보험 공부하고 있는 구독자입니다. 제가 2018년도에 생명보험사에서 가입한 3세대 실비가 있는데요. 확인해보니 선택형이 아닌 표준형이었습니다. 3세대 실비는 두 가지가 있었죠. 선택형, 표준형. 3세대 표준형은 자기부담금이 4세대와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 보험료가 차이가 미미하지만 더 저렴한 4세대로 옮기는 것이 나을까요? 뭐 특별히 병원 이력은 없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동일하지가 않아요. 자기부담금이. 3세대의 표준형은 급여 80%, 비급여 80% 보장이 되는 거였죠. 선택형은 급여 90%, 비급여 80%그 정도였죠. 4세대와 동일한 게 아니고 4세대는 급여 80%, 비급여 70%입니다. 그러니까 3세대가 10% 정도 비급여에서 더 많이 보장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보장이 더 좋은 거예요. 그것만 따져도 굳이 4세대로 넘어갈 필요도 없다. 그리고 어차피 3세대 가입하셨으면 15년 지나면 자동으로 4세대로 또 전환이 되거든요. 그때 5세대 판매하고 있으면 5세대로 전환이 되고 자동으로 넘어가니까 굳이 내가 3세대인데 일부러 4세대로 넘어갈 필요도 없다. 보험료 조금 줄여봐야 그 얼마 차이 안 나거든요. 뭐 기본적으로 한 10에서 20% 사이밖에 차이 안 나요. 그 대신 보장은 말씀하신 자기부담금 외에도 3세대 보장이 더 좋습니다. 4세대는 내가 쓴 거 기준으로 할인 할증이 들어가잖아요. 또 재가입 주기도 5년으로 바뀌었죠.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 규정 200만원 규정도 비급여에서 빠져버렸기 때문에 굳이 넘어가시지 말고 3세대를 그냥 유지하시는 게 더 좋다. 보험료 차이 조금 나는 거 그 정도는 감내해도 괜찮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감님 덕분에 리모델링을 위한 공부를 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61년생이고 CI보험만 있으시다고 하세요.
실비가 없으신가 봐요. 실비 가입을 해결하고 해지를 하려 합니다. 이 방향은 맞아요. 다른 거 먼저 잘 가입하신 다음에 기존 보험을 정리하거나 줄이거나 해지하거나 하시는 거, 이 방법이 맞습니다. 잘 알고 계신 거고, 월납 30만 원이라고 합니다. CI 6천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사망했을 때 사망보험금이 6천 정도 되나 봐요. 아니면 뭐 사망보험금은 더 되는데 땡겨 쓸 수 있는 게 6천인지 뭐 그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실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CI보험 사망보험금 때문에 월납이 너무 비싸죠. 30만 원 이 정도면 상상하지 못하는 금액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고혈압이 있으셔서 안 되는 줄로만 알다가 반값님 덕분에 일반 실손 가능하다는 점을 알게 되어 가입 준비 중이었는데 1년 전에 혈당 수치가 높아서 당뇨약을 혈압약과 함께 처방받아 오셨다고 하네요. 자, 그냥 의사가 처방하셔서 그냥 받아오셨다고 합니다. 그럼 일단 고지사항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유병자 실손만 가능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되도록 유병자 실손은 차순위로 두고 싶어서 고민이 있습니다. 당장 유병자를 가입하는 것과 혈압약 중단하려 상담 중인 상태인데 중단 후 기간을 기다렸다가 나중에 일반 실손을 가입해보는 방법 중 어느 것이 더 나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약 처방도 30일치 받아오셔서 고지사항에 걸리네요. 30일이면 무조건 고지해야 되니까 항상 약 처방 받을 때 30일치는 받지 마세요. 저 그냥 2주만 먹어보고 그 다음에 결정할게요. 다시 오든지 할게요. 의사 선생님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항상 하시는 게 좋지 한 달치 받으면 안 됩니다. 30일 받으면 고지사항이 5년을 따라다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역류성 식도염 그 약 그냥 건강검진 갔다가 한 달치 받아가지고 5년 동안 따라다니는 그런 불상사를 만들지 마시고 약 처방받을 때는 항상 조심하자.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뭐 혈압하고 당뇨가 어느 정도 상황인지 모르니까 좀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설계사분. 그래서 좋은 분 찾으셔서 한 몇 군데 회사만 조금 물어보셔도 괜찮습니다. 일반 실비에서 할증 조건으로 가입이 되는 회사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뭐 회사마다 또 상황마다 시기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한번 좀 알아보신 다음에 그래도 안 되겠다 싶으면 그냥 지금 당장 유병자 실손 가입하시면 됩니다. 제 관점은 실손에 공백이 없는 게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둘 중에 가입한 거 뭐라도 하나 가입을 하신 다음에 지금 유병자밖에 안 돼서 유병자로 가입하시면 가입하시고 몇 년 후에 건강 조건이나 고지 조건에서 조금 유리한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그때 다른 회사 상품으로 유병자 해지하고 일반 실손으로 갈아타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일반 실손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으니 지금 유병자 실손 가입하지 말아야지,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일반 실비 가입 좀 알아보신 다음에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 지금 당장 오늘부터라도 유병자 실손을 온라인으로 가입을 시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영상 만들어 드린 거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 유병자 실손부터 가입을 하자. 그 다음에 나중에 조건 좋아지면 일반 실비로 그때 넘어가자. 근데 그 부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반 실비도 한 65세 이후부터는 가입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승부를 보려면 65세 이전에 승부를 좀 봐야 된다. 아직 60대 초반이시니까 그것까지도 감안을 하신 다음에 한번 방법을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 안 되면 유병자 실비라도 계속 끌고 나가는 그런 방법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참고를 해보세요. 자, 운전자 보험 아래와 같이 들면 될까요?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2억, 벌금 대물 500, 대인 3천, 변호사 선임비 5천, 6주 미만 형사합의금 1천, 이 정도입니다. 위 4개 포함하면 월 4,700원대가 있더라고요. 괜찮네요. 사실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을 넣고 싶었지만 해당 특약을 넣으려면 보험료가 10,000원 이상으로 올라가고 누수는 보장에서 제외되더라고요. 저는 아파트 자가를 소유한 1인 가구인데요. 어차피 화재보험이 없어서 차라리 운전자 보험은 위와 같이 꼭 필요한 것만 들고 화재보험에 가족 일배책을 넣어서 설계사한테 설계를 받는 게 나을 것 같더라고요. 영상 보니 일배책은 1인에 1개밖에 가입이 안 된다고 하셔서요. 제 판단이 괜찮을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주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몇 번 찾아봤는데 요즘에 가족 일배책을 운전자 보험에 넣으려면 온라인으로 가입할 때는 10,000원이 넘어가더라. 근데 가족 일배책을 빼면 이렇게 10,000원 아래로도 운전자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상품들이 있으니까 이런 거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금액도 이 정도면 괜찮아요. 요즘 트렌드가 다 2억 정도 하니까 2억으로 하시면 되고, 새로 하시는 분은 변호사 선임비도 5천, 7천 괜찮습니다. 6주 미만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어차피 6주 미만이 대부분 그냥 벌금 처리잖아요. 합의가 필요 없을 수도 있다. 그래서 운전자 보험 저렴하게 들고 화재보험에 니즈가 있으시니까 화재보험 하실 때 가족 일배책을 거기에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런 것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참고를 해보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마쳐볼게요. 감사합니다.